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제가 LG에너지솔루션의 증권신고서가 드디어 올라왔길래 간단하게 핵심만 빠르게 준비해 보려고 했는데요. 벌써 10시가, 아니, 11시가 다 돼가네요. 어쨌든 설레는 마음으로 간단히 워밍업 영상을 만들어 봤거든요. 공모 개요부터 보시면 가장 궁금했던 공모가 25만 7천 원에서 30만 원으로 제시가 됐고요. 그러면 공모 규모만 해도 무려 10조 9,225억 원에서 12조 7,500억 원이나 되고요. 예상 시가총액은 60조 1,380억 원에서 70조 2천억 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네,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기업 가치 70조 정도로 잡은 거죠. 청약은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청약 가능한 증권사가 또 7개나 됩니다. 4개 증권사가 인수회사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더 많아졌네요. KB와 대신, 신한, 미래, 신영, 하나, 하이투자증권까지 여러분들 없는 계좌 있으면 미리 만들어 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배정은 균등 50%, 비례 50%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공모 금액으로만 따져보자면 지금까지는 삼성생명이 4조 8,881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었는데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이 그 기록을 깼습니다. 비교가 안 되게 진짜 완전히 슈퍼 대여급 IPO네요. 네, 시가총액도 공모가 상단 기준 바로 3위에 랭크가 됩니다. 상장일에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줄지는 모르겠지만 상장 후에 바로 2위까지 올라서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규모가 큰 종목 정말 너무 오랜만이고 우리 진짜 목말랐잖아요. 빨리 1월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공모는 신주 모집 80%, 구주 매출 20%로 진행이 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LG화학에서 배터리 부문만 물적 분할해서 생긴 회사잖아요. 그래서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100%를 다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LG화학이 850만 주를 매출로 내놓습니다. 확보한 자금은 신성장 동력에 투자할 재원으로 쓸 계획이라고 공시를 했네요. 네, 이제 배터리 떼어내고 LG화학도 자체적으로 또 성장을 해 나가야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대형 IPO들하고 마찬가지로 우리사주 조합에는 20%를 배정했습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 배정 금액이 2조 5,500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직원 수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기간제를 포함해서 9,218명 정도. 그래서 단순히 계산을 하면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약 2.8억 원 가량이 됩니다. 이렇게 받고 싶은 주식은요. 우리사주 미달이 발생하면 조금 기쁠 때도 있기는 한데 대형 IPO들하고 비교해서 보면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SKIET는 무려 21억 원이나 됐었고요. 카카오페이는 3.6억 원이었는데 청약률 100%를 기록했었죠. 이런 데이터를 감안하면 LG에너지솔루션의 우리사주 미달 가능성이 높지는 않겠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이 뭐하는 회사인지는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다들 아실 테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한마디로 중국의 CATL과 세계 1, 2위를 계속해서 다투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작년만 해도 LG화학이 세계 1위였단 말이죠. 근데 중국의 정부 지원 정책에 계속 밀리기 시작하면서 점유율 2위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동안 또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 문제, 현대 코나 전기차 화재, GM 전기차 화재, 잇따른 화재 사고 등등등 다사다난한 문제들도 조금 있어서 그 부분도 영향을 일부 줬을 것 같기는 하고요. 자, 아무튼 LG엔솔이 올해 상반기에 상장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기업 가치 100조 원이 계속 거론됐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CATL 때문이었는데 CATL의 시가총액이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2배 가까이 뛰는 바람에요. LG에너지솔루션도 LG화학에서 분사할 당시에 기업 가치가 50조 원으로 평가가 됐으니까 마찬가지로 2배를 적용해서 100조는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업로드한 영상을 보시면 100조 원은 조금 고평가인 듯하고 그렇다면 투자자들에게 외면받을 수도 있다라고 한 기억이 나는데 막 얘기만 무성하다가 상장 일정이 미뤄졌죠. 연기된 이유는
GM 화재 문제로 인한 리콜 비용에 대해 분담금 합의가 조금 늦어지면서 상장 일정도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리콜 충당금을 3분기 재무제표에 반영을 하고 IPO를 추진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다행인 부분은 3분기에 리콜 충당금 6,200억 원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보시면 8,580억 원 순이익을 달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회성 비용을 이렇게 다 털고 나면요, 내년부터는 실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시장에서 2023년부터 배터리 공급 부족 사태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내후년 실적에 대한 기대는 조금 더 커집니다. 네, 그런데 무엇보다 이번 LG 엔솔 공모주에 대한 매력 포인트는요, CATL이라는 뚜렷한 비교 대상이 있는 가운데 CATL하고 비교하면 가격 메리트가 느껴진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배터리 업체들은 생산 능력이 주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가 배터리 생산 능력부터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요. 전망치를 적어놓은 언론마다 그리고 리포트마다 수치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인베스트 조선이 취합한 그래프를 보면 빨간색이 LG 엔솔이고 파란색이 CATL인데 2023년과 2025년 두 회사의 생산 능력에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센 리서치에 따르면 2025년 기준 CATL은 633GWh, LG 엔솔은 410GWh, 그래서 1.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요걸 기준으로 삼아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날짜 기준 CATL의 시가총액은 약 271조 3,908억 원입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가 상단 기준의 시가총액은 약 70조 2천억 원 규모였고요. 네, 시가총액이 거의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생산 능력은 지금은 별 차이가 없고 증설을 앞으로 막 해서 2025년이 되어도 1.5배 정도 차이가 날 전망인데 그에 비해서 시총 격차는 조금 크다는 생각이 들죠. 물론 상장되어 있는 시장 자체가 다르기도 하고요. CATL은 내수 시장의 크기가 어마어마한 데다가 중국 정부의 지원까지도 엄청 빵빵하니까요. 밸류를 높게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적용을 해서 비교를 다시 해봅시다. 중국의 내수 시장, 정부 지원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보통 우리가 20에서 30%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그러면 우선 CATL 시가총액에 2025년 생산 능력 차이부터 적용을 하고요. 여기다가 할인율 30%까지 적용을 더 해볼게요. 272조를 생산 능력 차이인 1.5로 나눠주면 181조 원이 되고요. 여기다가 30% 할인율을 적용하면 약 127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LG 엔솔의 공모가 상단 기준의 시총 대비해서 80% 이상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만 계산할 수는 없어요. 각형 배터리, 파우치형 배터리에 대한 전망, CATL의 주력인 LFP 배터리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 LG 엔솔의 잇따른 화재 사고 등등등 이런 복합적으로 다양한 요소들을 다 밸류에이션에 집어넣어야 맞겠지만 이걸 다 따져볼 수가 없죠. 그건 불가능하죠. 그냥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만 적용을 하자면 LG 엔솔의 공모가는 꽤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공모가에 대한 심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달을 기록해도요. 2배를 가준다고 해도 시가총액 140조 원 정도면 여전히 CATL 시가총액의 절반 수준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보수적인 밸류에이션이다 라는 인식을 갖게 해줄 것 같고요. 기관이나 개인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딱 CATL이라는 분명한 비교 기업이 존재하고 공모가의 2배까지 오른다고 해도 CATL의 절반 수준의 몸값이라는 이런 분명히 계산되는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2021년 3분기까지 누적 실적도 한번 비교해서 보니까요. 당기순이익에서 5천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번에 LG 엔솔이 6,200억 원 규모의 충당금을 반영한 것을 감안하면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 공모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LG 엔솔이 공모가를 산정할 때 EV 에비타를 적용했거든요.
제가 EV 에비타를 설명하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그건 다음 영상으로 넘기도록 하고요.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EV 에비타를 계산하면 33.23배가 나와요. EV는 시가총액의 비지배 지분과 순차입금을 더한 값으로 계산을 합니다. 네, 아무튼 33.23배면 CATL 80.7배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느껴졌고요. 결론적으로 생각보다 공모가를 보수적으로 잡아줘서 청약 흥행에는 엄청 성공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증권사별 배정 물량 확인할게요. KB증권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나머지 또 인수단들은 배정 물량이 매우 적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수수료가 없는 증권사는 신한과 하나금융투자가 있고요. 계좌는 언제까지 개설해야 청약에 참여 가능한지 증권사별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충 균등만 참여한다면 얼마나 균등 수량을 받을 수 있을지 예상을 해볼 건데요. 참고할 만한 청약 건수들, 증권사별로 가장 많이 유입이 됐던 청약 건수를 적어뒀어요. 네, 직접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서 예상을 해보면 증권사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뭐 2주에서 4주, 잘 받으면 5주 정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KTB 네트워크 청약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증권사가 가장 유리할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청약 마감 전까지도 상황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계좌는 미리 준비 많이 해두실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무조건 좋습니다. 네, 20일 제한 여부하고 혹시 제한에 걸린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개선할 수 있는 팁 적어뒀는데요. 카카오뱅크 계좌가 이미 있으시거나 우리은행 입출금 계좌를 이미 보유 중이시거나 이런 분들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고 혹시 여기서 업데이트할 부분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간단히 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챙겨야 하는 내용들 앞으로 계속 추가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목소리와 함께 더더욱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잘 자요.